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고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세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유리수의 곱셈은 부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보면 두 수를 곱할 때 일단 자연수끼리 곱하고 두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자연수끼리 곱하고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자연수끼리 곱하고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자, 세 유리수의 곱입니다. 조금 전에 이 두 수에 관한 곱은 한번 했었지요? 두 개를 곱했을 때 일단 자연수끼리 곱해주고 부호를 생각하자. 부호는 두 개가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 자, 이 밑에 거는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6이다. 자, 그러면 자연수끼리 곱하면 24인데 부호가 달라.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이걸 간단하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규칙을 발견을 할 거예요.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이해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규칙으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칙을 찾아봅시다. 자, 음수가 두 개예요. 음수가 두 개가 있으면 양수가 되었어요. 당연한 거죠. 같은 거 두 개는 양수니까. 자, 그런데 두 개에서 세 개면 두 개 하나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고, 그럼 플러스에 음수 하나가 있으니까 두 개가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음수가 세 개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된다. 네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네 개가 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간단하게 마이너스 1로 해봅시다. 자, 자연수끼리 다 곱했을 때는 1이고요. 앞에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 같은 거 플러스, 같은 거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같으니까요. 음수 4개면 플러스. 자, 이제 규칙이 좀 보이시나요? 음수가 두 개 곱해져 있으면 플러스, 3개면 마이너스, 4개면 플러스. 그러니까 짝수개이면 플러스, 홀수개가 곱해져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마이너스 1을 13번 곱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연수만 곱하면 자연수 몇 개일까요? 총 13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지수로 표현하면 2의 13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음수는 부호는 몇 개예요? 음의 부호는 13개이니까 13개면 홀수개지요. 그럼 앞에 음수 이렇게 빠르게 찾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결합법칙에 의해서 두 개씩 이렇게 묶었다. 두 개씩 묶었을 때 애들은 다 플러스가 될 것이고 다 플러스죠. 자, 플러스는 몇 개를 곱해도 같은 부호니까 항상 플러스. 마지막에 남은 하나 때문에 두 개가 다른 부호가 되어서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렇게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지수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뭐였나요? 기억나세요? 밑에 있는 것은 밑쪽에 있는 것은 지수. 몇 번 곱했다는 뜻이라고 했었지요. 얘는 지수예요. 자, 선생님은 오늘 선생님 반에 지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반에 지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김지수예요. 탤런트에도 김지수가 있죠. 이름이 참 이쁩니다. 지수. 지수는 이름만 예쁜 게 아니라 정말 얼굴도 예뻐요. 정말 예뻐요. 입도 조그만하고 코도 오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도 착하고 다른 친구들 배려도 잘하고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잘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해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 뭘까요? 우리 지수 너무 예쁜데 눈이 너무너무 나빠. 눈이 너무너무 나빠서 안경을 정말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녀. 인사는 잘하는데 앞에 선생님이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인사를 못하는 거야. 지수야 너 왜 인사 안 했어? 하면 선생님 못 봤어요. 저는 코앞에 있는 게 아니면 못 봐요. 또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못 보는데 안경 쓰면 너무 못생겨서 안경을 좀 안 쓰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지수는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만 보이는 거죠. 자, 얘는 눈이 나빠서 이게 안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안경. 안경 안에 가둬진 것만 볼 수 있는 거야. 안경 안에 가둬진 애들에게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안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까지는 보지 못하는 거야. 요 앞에 있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수의 역할이 뭐였어요? 3의 제곱이라는 건 3을 2번 곱하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이 괄호 안만 볼 수 있으니까 이 괄호를 2번 곱하라는 뜻이겠지. 자,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스를 일단 놔두고 5분의 2만 볼 수 있으니까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의 결과는 완전 달라요. 4분의 25이긴 한데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고요. 얘는 4분의 25이긴 한데 이 안에 부호 없으니까 플러스 있는 거랑 같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실수하기 쉬운 건데 이 지수가 눈이 나쁘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한다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요. 자, 이거는 지수가 안경을 꼈어요. 나 좀 못생겼지만 그래도 나는 챙겨 써야겠어. 앞이 안 보이면 너무 답답해. 그래서 이 괄호를 전체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있는 숫자들만 따로 계산을 합니다. 27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10분의 1 그리고 부호를 따져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죠. 짝수개니까 플러스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계산은 쉽네요. 9, 3, 27, 5, 20 따라서 2분의 15 이렇게 구해주면 끝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뒤에 숫자만 곱해줍니다. 자, 0.5 계산하기 힘들 테니까 분수로 먼저 붙여요. 3분의 16, 4분의 13, 26분의 7 숫자만 일단 싹 다 적고 그리고 나서 봅시다. 음수 몇 개요? 하나, 둘, 셋, 3개죠. 홀수계일 때는 마이너스 하고 나서 약분을 해봅시다.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고 날아가고 그래서 남은 것은 3분의 7이고 앞에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덧셈과 곱셈의 분배 법칙입니다. 자, 분배라는 거는 뭐였지요? 나눠준다는 뜻이야. 뭘 나눠주는지 이름을 잘 붙였어요. 한자 이름이지만 분배 법칙을 보면 아, 나눠주는 거구나. 뭘 나눠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 곱셈이 있고요. 괄호 안에 덧셈이 있어요. 곱셈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면 되죠. 괄호 안에 거 먼저 합시다. 3 더하기 4는 7이겠지요? 14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가 있는데 이 괄호 전체에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떨까 하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2 곱하기 3, 6, 2 곱하기 4, 8, 6 더하기 8은 14. 자, 이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곱하기가 있으면 여기 2 곱하기 3은 이거 2개 곱한 거죠. 2 곱하기 3은 이렇게 곱한 거고요. 2 곱하기 4는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곱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여기는 안에는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앞에 거 한번 곱해주고 더하기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곱해주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결과를 봤을 때 똑같으니까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유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곱하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안에가 더하기일 때 그럼 여기를 중간을 더하기로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곱하기가 뒤에 있어요. 그리고 앞이 좀 더 복잡하네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가면 되는 겁니다. 자, C를 나눠주자. 그럼 A 곱하기 C. 중간 부호 가져오고요. C를 나눠주자. B 곱하기 C.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계산해도 괜찮아요. 205 곱하기 14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두 개를 통분해가지고 또 12랑 곱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생긴 걸 보니까 12가 3의 배수이기도 하고 6의 배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바로 약분이 될 거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빨라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얘는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200 곱하기 14 얘가 곱하기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 부호에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 부호 징검다리죠.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얘네 두 개를 연결했던 이 부호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2800 더하기 70 하면 2870 바로 나오겠지요. 자, 두 번째 문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분이 쉬워지는 계산입니다. 분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호로 연결해주고 다시 분배를 하고 그러면 약분을 하면 8입니다. 8이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약분을 하면 2 두 개 부호 다르고 부호가 다르니까 차를 쓰고 큰 놈의 부호를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이제 분배 법칙을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긴 소수가 있고 세 자리 두 자리입니다. 소수가 있고 두 자리예요. 세 자리 두 자리. 곱하면 엄청 복잡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공통적인 게 있어. 자, 2.72가 둘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2.72가 둘 다 들어있다는 말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의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2.72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면 얘는 이거겠죠. 74일 거고 이 삼각형은 26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부호는 이걸 가져와야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72 앞으로 붙고 74 플러스 26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지요. 그럼 2.72 곱하기 100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죠? 그럼 272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풀려 있는 거를 다시 묶는 이런 거를 중학교 3학년에 가면 이런 거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걸 내가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풀면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계산해도 아직은 괜찮아요. 혹시 좀 답답한 친구들은 계산을 한 번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 앞에 빼고 부호, 중간 부호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3 곱하기 1이니까 이 자리에 1이 될 거고 중간에 부호 가져오고 3 곱하기 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혹시 이런 게 쓰일 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 마지막 부분은 계산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가 잘 간다, 재밌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뒤에서 분배를 하고 앞에서 분배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라도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